뼈가 부러지면 더 단단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운동하다 부러져도 괜찮아,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 위로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 이 말의 진짜 뜻, 뼈가 회복되는 과정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러진 뒤 뼈는 진짜 강해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부러지면 우리 몸은 그 부위를 이제 다시 이어붙이기 위해서 과잉재생, 오버힐링이라는 걸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러진 부분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뼈세포가 과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두꺼운 덩어리인 가골, 칼루스가 생기죠. 엑스레이로 보면 부러진 부분이 오히려 살짝 더 볼록하게 보입니다. 그때는 진짜로 그 부분이 더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초기 단계의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가골은 다시 깎이고 원래 뼈 두께와 강도로 돌아갑니다. 뼈는 수선팀이 따로 있어요. 먼저 뼈가 부러지면 피와 염증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 섬유 조직이 생기고 그 위에 새 뼈세포, 조골세포가 붙으면서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이게 평균 6에서 12주 정도 걸리고요. 이 시기엔 진짜 과잉보수라서 좀 더 단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재형성, 리모델링 단계가 옵니다. 즉 강도는 다시 정상화되고요. 그러니까 뼈가 한번 부러졌다고 강철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회복 후에 부러진 부위를 중심으로 주변 조직, 근육, 인대가 강화되는 경우는 있어요. 재활 운동을 통해 근력이 붙고 균형감이 좋아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강한 몸이 되는 거죠. 즉 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몸이 똑똑해지는 것, 그게 진짜 의미예요. 결국 부러지면 강해진다는 말은 몸이 배운다는 뜻이지 뼈가 철판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뼈는 처음엔 과하게 저장되어 일시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원래 강도로 복귀합니다. 대신 재활로 인한 전신 밸런스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졌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내 몸을 다시 세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뼈에도 암이 생기나요? 이 질문을 진료실에서 생각보다는 좀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뼈에도 생길 수 있는 암의 종류, 그리고 그걸 의심해야 할 진짜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뼈에도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발성 뼈암, 즉 뼈 자체에서 암이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륙종이라든지 연골육종 등이 있죠. 두 번째는 전이성 뼈암으로 다른 장기, 예를 들어서 유방이라든지 폐, 전립선 등에서부터 생긴 암이 뼈로 퍼져오는 경우입니다. 사실 성인에게는 더 흔한 게 이 전이암인데요. 즉 뼈암은 뼈에서만 생기는 병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의 신호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가 상상하실 수 있듯이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통증이에요. 하지만 그 통증이 일반 근육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밤에 더 아프다거나 쉬어도 계속 아프고 안 낫는다거나 혹은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쉽게 줄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또 아무 이유 없이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암이 뼈를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문제는 초기에는 단순 근육통처럼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피로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면 뼈 안쪽에 작은 혹이나 뼈가 녹은 듯한 음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는 3주 이상 지속되는 비정상적인 통증은 반드시 검사를 권합니다. 그냥 아픈 거겠지가 아니라 이상하게 아프다면 그게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뼈에도 원발성 혹은 전이성 암이 생긴다. 두 번째, 밤에 자주 아프고 쉬어도 안 낫는 통증은 의심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3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뼈는 말이 없지만 신호는 분명하게 보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 몸이 보낸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저 허리 디스크라는데요,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까지 같이 아파요 라는 질문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디스크인데 왜 통증이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다리까지 내려가느냐, 이걸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해 하나부터 정리할게요. 허리 디스크가 꼭 엉덩이부터 아픈 병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허리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통증은 허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엉덩이, 다리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경 때문인데요. 디스크는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에 있는 쿠션과 같은 구조물입니다. 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 그 뒤를 지나가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누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경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허리에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갑니다. 통증의 출발점은 허리이지만 통증이 느껴지는 곳은 엉덩이나 다리, 발끝까지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내려오면서 좌골신경이라는 아주 굵은 신경으로 합쳐집니다. 이 좌골신경은 엉덩이 깊숙한 근육 사이를 지나서 다리 전체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디스크로 신경이 자극되면 엉덩이가 찌릿찌릿하고 깊숙하게 쑤신 느낌으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엉덩이가 아프다고 해서 엉덩이 근육만의 문제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엉덩이 근육통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엉덩이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엉덩이만 아픈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라면 허리 원인을 꼭 의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엉덩이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간다. 두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통증이 심해진다. 또 세 번째, 오래 앉아있으면 더 아프다. 또 마지막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경우, 이건 단순 근육통보다는 신경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에서 시작하는 병이고 통증은 신경을 따라 엉덩이와 다리까지 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엉덩이 통증이 지속된다면 허리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조기에 원인을 아는 게 치료를 훨씬 쉽게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